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제 어머니 세대에 심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니 요즘도 별다를 건 없더라고요. 지금은 원만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와의 심각했던 고부 갈등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친한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연애를 5년 넘게 쉬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희원아, 너 연애 안 하니? 만날 사람도 없고 이제는 연애도 하고 나도 결혼도 생각하긴 해야 하는데 내 결혼식에 왔던 친구 중에 김인성이라는 애 기억나? 글쎄. 왜? 키 크고 까무잡잡해서 너한테 인사시켜줬었잖아. 아, 기억날 것 같아. 걔가 너 소개시켜달라는데 소개 받을래? 그럴까? 그래. 이제 너도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봐야지. 요즘에 그런 애 찾기 힘들어. 놓치지 마. 그때 제 나이가 31였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저만 싱글이었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던 그 사람이 저도 궁금해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와 제가 일하던 학원이 가까운 편이어서 제가 일하는 학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알아봤습니다. 희원씨, 여기에요. 아, 먼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저야 잘 지냈죠. 희원씨 결혼식 때 이후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요. 아, 저도 반가워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백은 오랜만에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만나보니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저도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만나볼수록 사람이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쳐서 저 또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학원 강사로 일하느라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항상 제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해주곤 했습니다. 정말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을 연애했고 남자친구가 사귄 지 1년이 되는 기념일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희원아, 우리 사귄 지 1년이 지났네.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어. 나랑 결혼해 줄래? 청혼을 받고 너무 행복해도 눈물이 흐른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비용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혼을 받고 나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위로 형이 2명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가 현지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첫째 형과 형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인성씨 여자친구 이희원이라고 해요. 그래, 왔으면 여기 와서 앉아. 내가 뭐 준비한 건 따로 없는데 괜찮지?
시어머니가 될 분은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생긴 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인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환절기이고 하니까 실크 스카프 하나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 선물을 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 스카프 많아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사왔나 보네. 필요 없으니까 아가씨, 어머니나 가져다 드려요. 그 말에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희원이가 열심히 골라서 사온 건데 한번 열어보기라도 하세요. 마음에 드실지도 모르잖아요. 안 봐도 뻔해. 엄마 눈 까다로운 거 알지? 됐어, 필요 없어. 근데 아가씨는 무슨 일 하나? 내가 우리 인성이한테 사귀는 아가씨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물어봤네. 저 학원에서 고등학생들 수학 강의하고 있어요. 뭐? 그럼 학원 강사야? 어머. 언감생심. 아가씨, 욕심 많네. 네? 우리 인성이 대기업 다니는 거 알죠? 인성이가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해서 서울의 유명한 4년제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스카웃 됐는데 아가씨는 겨우 학원 강사하면서 우리 인성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해? 어르신들에게 학원 강사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유명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많이 벌 때는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어서 남자친구보다 많이 버는 편이었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물론 벌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제 직업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엎여 살 것처럼 말씀하시니 저도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에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벙쪄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에게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학원 강사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저보다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저희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남자친구의 말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앙칼진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돈을 더 벌거나 말거나 남의 눈에는 그저 학원 강사일 뿐이야.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강사가 뭐니? 나는 얘 맘에 안 들어. 애가 별로 싹싹해 보이지도 않고. 엄마 촉 좋은 거 알지? 딱 봐도 글렀어. 나는 아가씨랑 우리 인성이랑 결혼시킬 생각 없네요. 어머니, 지금 저희 만난 지 30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됐거든요. 나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니야. 할 말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줘요. 그런 시어머니의 언행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얼굴도 보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 밖에서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에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던 경멸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희원아, 어머니가 심하셨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해 볼게. 나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 나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 처음이야. 학원 강사가 뭐가 어떻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가만히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희연아, 우리 어머니, 형수님들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지금은 큰형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잘 지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희원아, 그런 말이 어딨어. 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를 하셔도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든 할 거니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그날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이 너무 치욕스러워서 결혼을 무를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을 놓치기 싫었어요. 그 사람보다 저를 더 좋아하고 제가 좋아할 사람을 앞으로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우 세트를 사서 찾아간 날에 큰형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련님 여자친구분이시구나. 반가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셔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어머, 한우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데 잘 먹을게요. 큰형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됐어. 한우 그까짓 거 우리가 사 먹으면 되지. 안 받을 거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해라. 절대 집으로 들이지 마. 그 소리를 듣고 큰형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관에 서서 안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렇게 저를 싫어하셔도 저는 인성씨랑 결혼할 거예요. 이거는 드시라고 사온 거니까 받아주세요. 다음에 봬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큰형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저는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헐레벌떡 뛰어온 큰형님이 저에게 기어코 한우를 돌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당장 갖다 주라고 성하셔서 내가 그냥 먹자고 해도 절대 싫다고 하시네. 미안해요. 아휴, 그럼 어쩔 수 없죠. 죄송해요. 괜히 여기까지 뛰어오시게 해서. 아니에요. 나는 아가씨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너무 귀에 새겨들지 말고 두 사람 꼭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큰형님이 될 분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한 달이 넘게 저는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함께 살 신혼집을 구했어요. 설마 하니 결혼식에는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에 저희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급하게 혼주석에 아주버님과 큰형님이 앉아주셨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큰형님과 아주버님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수씨, 내가 어머니 열심히 설득했는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서요. 미안해요. 동서 도련님, 여행 잘 다녀와요. 아휴, 눈물이 나네. 큰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큰형님.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여행 잘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외국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희원아, 내가 정말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어머니 설득했는데
어머니 고집이 워낙 세서 미안해. 아니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와주셔서 다행이었지 뭐. 인성씨야말로 속상하겠다. 어머니가 언젠가는 우리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희원이 너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나도 행복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면세점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형님께 드릴 선물을 샀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골랐습니다. 저희 둘 다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고 받으시는 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역시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형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미안해요, 도련님 동서. 어떻게 하지? 조금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매번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형님에게 오히려 죄송스러워서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만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사온 선물인데요. 이거는 꼭 받아주세요. 어머니, 저희 그럼 갈게요. 형님, 매번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내가 미안하지. 형님은 눈이 빨개져서 툭 치면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정말 여린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선물만 드리고 저와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희원이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결혼식까지 오지 않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사돈 얼굴을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는지.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남편의 말에 저희 어머니가 아니야, 자네가 더 속상하겠지. 괜찮아. 둘이 잘 사는 모습 보시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빼고는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순탄했어요. 저희 둘이 장만한 신혼집에서 서로를 아껴주면서 연애 때보다 더욱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보다 먼저 퇴근하는 날이면 제가 먹을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아주버님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병원에 갔습니다.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괜찮아. 계단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러는 바람에. 아이고. 옆에 있던 형님은 울고만 계셨습니다. 어깨 골절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연락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했나 보네. 형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게...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결혼 전 인사를 갔다가 쫓기듯이 나온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셨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네가 여기 왜 왔니? 첫째 며느라, 네가 얘 불렀니? 하여간 눈치도 없어.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형님은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입원하셨는데 저희가 와 봐야죠. 어머니가 반대하셨지만 어쨌든 결혼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마쳐서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며느리? 웃기고 있네. 나는 너 인정한 적 없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반대하셔도 저희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인성이, 너 말 잘했다. 넌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얘랑 둘이 히덕거리면서 잘 지내고 있었니? 어떻게 연락을 한 번 안 해? 하, 이래서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니까. 어머니, 전화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안 받으셔놓고서. 됐어. 너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가라. 정신 사나워. 저는 시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산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가디건 제가 사드린 거네요. 잘 입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자 코웃음을 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김씨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합가하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듣고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봤는데 남편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엄마, 집에 형이랑 형수 계신데 저희까지 같이 살자고요? 집에 남는 방 많은 거 알잖아. 왜? 나랑 같이 살기 싫어? 예,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니? 그렇게 다그치는데 왠지 오기가 생겨서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랑 사는 게 왜 싫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드디어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당연히 같이 살 수 있죠. 그래, 그럼 짐 싸서 이번 주에 당장 들어와. 이번 주요? 이번 주는 좀 빠른데요. 빠르긴 뭐가 빨라. 오라면 올 것이지. 하여간 참말 많아.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찾아뵐게요. 어머니. 그날 그렇게 약속하고 아주버님과 큰형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을까? 드디어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합가해서 사는 게 뭐 어때? 근데 올해는 못 살고 한 3달만 같이 살아보지 뭐. 그래, 간단한 집만 챙겨서 들어가자. 형수님이 잘 해주실 거야. 형수님은 전업주부라서 항상 집에 계시니까 넌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니랑 마주칠 일도 잘 없겠다. 나 일주일 동안 학원 방학이라서 집에 머물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잘 해볼게. 그렇게 저희는 주말에 짐을 싸서 어머니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영을 하러 가시고 안 계셨고 큰형님이 아주버님 병실에 가져갈 짐을 챙기러 오셨다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왔어요? 저기 동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나랑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해. 네? 무슨... 저는 큰형님의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갔어요. 큰형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저에게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어코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한 거야? 왜 그랬어? 그냥 짐 가지고 다시 돌아가. 왜요, 형님? 어머니께서 합가하시면 저를 김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데 조금만 어머니한테 점수 따면 저도 금방 나갈 생각이에요. 제 말에 형님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도 좀 눈치챘겠지만 어머니 보통 분 아니야. 내가 결혼해서 5년 동안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형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서랍에 있던 약봉투를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웬 약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 내 정신과 약이야. 나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도 생겼고, 밤에 잠도 못 자서 수면제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동안의 앙금을 저에게 다 풀어내셨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공기업에 다니고 계셨고 형님은 중견기업이긴 했지만 나름 탄탄한 기업에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끝까지 반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결혼식에는 오셨더라.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신혼 때부터 어머니랑 함께 살았는데 나더러 일을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 그만두지 않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점심때마다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나랑 식사를 해야겠다면서 어찌나 야단인지 너무 괴로워서 결국에 그만뒀어. 어머,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데 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 형님은 거의 시어머니의 몸종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 앞에서는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셨대요. 형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2번이나 유산을 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글쎄, 내가 나도 모르게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냥 떨어질까 생각하면서 아래를 보고 몸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신 이후에 병원을 찾으셔서 1년째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까지 괴롭힐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동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 동서까지 그런 괴롭힘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형님.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아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같이 살기 전에는. 며칠 전에는 어머니가 남편 다친 것도 내 탓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괴로워. 참,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 완전 가스라이팅 하셨네요. 형님, 절대 어머니 말씀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같이 살면서 싹 다 바꿔놓을게요. 저는 당시에 큰형님의 눈물 섞인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눈앞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저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형님과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마도 문 밖에서 저희의 대화를 엿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 너희 왔니? 작은애 왔으면 밥 좀 차려라. 운동했더니 너무 허기가 지네. 저를 보자마자 밥을 차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외식해요. 외식? 난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거 딱 싫어해. 얘가 어디서 꼼수를 부려? 밥하기가 그렇게 싫어? 네, 하기 싫어요. 뭐?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제 말에 어지간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큰형님은 한 번도 그렇게 반항한 적이 없는데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겠죠.
시어머니보다 더 놀란 큰형님이 본인이 밥을 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차릴게. 쉬고 있어. 아니에요, 형님. 형님 아주버님 짐 가지러 오신 거잖아요. 얼른 병원 가보셔야죠. 그래도... 괜찮아요. 얼른 가세요. 아주버님 기다리시겠어요. 큰형님을 보내고 난 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외식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미쳤니? 내가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저 일하느라 요리 같은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배워서라도 해. 나 씻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 차려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남편에게 나가서 반찬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반찬 가게로 달려갔어요. 바로 아래가 상가라서 금방 다녀왔더라고요. 당신 밥할 줄 알지? 응, 나 혼자 살면서 밥 해먹어서 당연히 할 줄 알지. 그럼 당신이 밥해. 내가 반찬 차릴게. 그래. 남편은 쌀을 씻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마침 밖으로 나오더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하니? 인성이 네가 왜 쌀을 씻어? 어머니, 저 요리 못한다고 했잖아요. 인성씨가 밥을 잘 지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궁시렁대고 계셨고 저는 반찬을 접시에 덜어놓고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어서 시어머니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식탁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국은 없어? 네, 반찬 가게에 국이 안 팔아서요. 뭐? 그러면 이걸 다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는 말이야? 네, 요즘은 반찬 가게 반찬이 잘 나와요. 시장하실 텐데 드세요. 됐다. 나 안 먹을란다. 어디서 대먹지 못한 게 시어머니를 골릴라고 아주. 그렇게 말하더니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 잘 됐다. 당신 역시 잘한다니까. 그리고 반찬을 집어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봐. 반찬 가게에서 사온 음식 먹이니까 탈이 나지. 꼴 좋다. 그게 아니라 오늘이 며칠이지 여보?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이 놀라서 제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희연아, 어떡해. 나 너무 기뻐. 밥을 먹다 말고 저와 남편은 바로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임신 6주 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알리자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6주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성화야? 너희 형수도 2번이나 유산한 거 알지? 낳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악담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저는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 잘해서 예쁜 아이 낳을게요. 뭐? 이 말하는 것 좀 봐. 너 다음 주에 쉰다고 했지? 이참에 학원 일 아예 그만둬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관둘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음날 집안 대청소를 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네가 일 그만두고 백이나 한번 보자. 내일 집 구석구석 대청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어머니. 그럼 쉬세요. 저도 피곤해서 그만 들어가서 잘게요. 다음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시어머니는 배가 고픈지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청소할 준비를 하라며 저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미리 연락을 했던 가사도우미 2분이 벨을 누르셔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뭐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어머니,
오늘 대청소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뭐? 이 큰 집을 제가 어떻게 혼자서 깨끗하게 청소하겠어요. 그리고 저 임신 초반이라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들어간 방문을 흔들며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쯤 잠을 자고 밖으로 나갔더니 청소를 다 마친 가사도우미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너무 깨끗하게 잘해주셨네요. 집에서 빛이 나요. 오늘 일당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드린 돈을 받고 가사도우미 분들이 가지고 난 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게 무슨 경우야? 정말 미쳤어? 왜요? 전문가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깔끔하게 잘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제 뺨을 내리쳤어요. 그 순간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다가와서 제 뺨을 살펴보고는 시어머니에게 외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얘가... 저는 화가 잔뜩 난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당장 사과드려.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본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드리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뭐라고? 이게 정말? 어머니 저 때리셨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른 사과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때린 건 잘못했다. 사과하마. 네, 그리고 어머니, 큰형님에게도 저한테 하신 것처럼 꼭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화를 내려고 했어요. 너 지금? 어머니, 또 화내시면 저 그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큰형님이 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다니시면서 약 드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걔가 정신과를 왜 다녀? 어머니가 큰형님 가스라이팅해서 큰형님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예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형님 방으로 가서 약봉투를 가져다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약속한 대로 어머니 댁에서 당분간은 머물 거고요. 어머니가 큰형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까지 봐야겠어요. 남편도 많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휘몰아치고 난 후에 저는 그 다음날부터 시어머니 밥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음식하는 걸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주버님 오늘 퇴원하시는데 좋은 음식 해드려야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어머니가 해주시면 옆에서 거들게요.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와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아주버님과 큰형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퇴원하셔서 큰형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큰형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 많은 걸 동서 혼자서 다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쵸, 어머니? 그래. 그리고 어머니, 저랑 약속한 거 있으시잖아요. 지금 해주세요. 뭐? 지금? 네. 그럼 언제 하시게요? 제 말에 머뭇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큰형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야, 내가 그동안 정말 널 못살게 굴어서 미안하다. 너 그렇게 약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어.
내가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장가 보내니까 나도 모르게 며느리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큰형님도 오열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모든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시집살이를 더 이상 시키지 않으셨어요. 밥도 직접 하셨고 요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저에게 음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너 이제 집으로 가서 일도 하고 편하게 지내다가 아이 낳으면 그때 몸조리하러 와라. 어머니, 저 가면 또 형님 괴롭히시는 거 아니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자 큰형님도 웃으시고 시어머니도 웃으시면서 절대 안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심하고 남편과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큰형님도 아이를 임신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큰형님은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고 계셨어요. 동서, 고생했어. 애가 도련님을 쏙 빼닮았더라. 형님은 요즘 괜찮으시죠? 그럼 동서 덕분에 내가 이제야 살맛이 난다니까. 너무 고마워. 어머니도 어찌나 나를 챙겨주시는지 부담스러울 정도야. 하, 다행이에요.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시간이 흘러 큰형님은 딸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노산이라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어요. 지금 제 아들이 6살이 되었네요. 5살 된 아주버님과 큰형님의 딸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도 유해지시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세요. 큰형님은 여전히 어머니 댁에서 함께 지내며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세요. 아주버님부터 큰형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복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 정신 안 차리게 해줬으면 어쩔 뻔했니. 아유, 지금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돼. 며느리들아, 고마워. 이렇게 예쁜 손주들 낳아주고 잘 지내줘서. 그 말씀에 제가 농담으로 큰형님에게 말했어요. 형님, 힘드시면 형님도 분가하세요. 제 말에 형님이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일할 때 어머니가 애 봐주시고 식사도 차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는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갈 거야. 시어머니도 완전히 나쁜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